안녕하세요.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스쿨의 온라인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성희 님도 반갑고요. 김찬무 님도 반갑습니다. 제 강의 이미 들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실 건데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픽스라이드님, 은상기님도 반갑습니다. 네, 48번 사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포토샵이 업데이트 된 다음에 자꾸 렉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2022년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2021년 버전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문제가 되시면 버전을 오히려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버그가 잡히겠죠. 그때 2022년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강호님, 조병현님, 장무상님, 네, 반갑습니다. 은상기님, 픽스라이더님도 반갑고요. 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보정 너무 쉬워요, 그렇죠? 어떤 보정이냐? 그냥 어둡게 촬영된 사진, 이런 거는 별로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포토샵에서 먼저 불러온 다음에 필터, 카메라 로 필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한 번에 바로 카메라 로 필터에서 열 수 있죠. 최초에 사진 시작할 때 여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열도록 할게요. 필터, 카메라 로 필터 없으신 분들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토샵 CC 이상의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포토샵에서는 좀 과보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카메라 로 필터는 아주 그렇게 과보정되지 않게 해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기본 들어가서요. 지금 편집 기본이에요. 여기서 노출만 올려주면 이런 사진들은 밝기로 끝나는 사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진에 제가 지난번에 색감 강좌를 했었잖아요. 그쵸? 사진의 색감 만들기 강좌를 했었는데 색감 이전에 뭐가 먼저다? 라고 말씀드렸죠? 밝기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는 이미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보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둡네, 밝네 이게 아니라 뭘 따로따로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고 보정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촬영된 사진인데 필터,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가 볼게요. 물론 지난번에 내용이 약간 복습은 돼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 분명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노을을 살리고 사진을 찍고 싶다 해서 노출을 올려서 촬영하면 노을은 살아나게 되는데 지면이 어둡죠. 그래서 다시 노출을 올려서 찍어요. 올려서 찍으면 이제 지면은 밝아지는데 하늘이 날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사진 보정을 하는 입장에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보정이 대수냐? 나는 원본 자체를 잘 찍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본은 무엇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찍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본을 잘 찍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이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쵸? ND 그라데이션을 찍으면 밝기는 지면에 맞출 거고 하늘만 어두운 색 필터로 대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스마트폰 촬영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 누른 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요것보다는 조금 밝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 사진이 원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카메라로 촬영한 아까 아예 기본 이 사진이 원본인가요? 그렇죠? 원본에 대한 개념도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원본을 촬영한다 그러면 픽처 컨트롤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조절해서 촬영하는 게 과연 답인지. 근데 제 생각은 어느 정도의 보정은 관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우리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보정이 거의 필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좀 전문적인 보정 이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보정을 하자. 그쵸? 그런 입장에서는 자, 여기가 밝은 영역이고요.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정을 할 때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자고 했죠? 그래서 밝은 영역 낮춰주고 밝은 영역 낮춰주면 하늘이 살죠. 그리고 어두운 영역 올려주면 이렇게 지면이 살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은
이 정도로만 하셔도 사실 잘 한 거예요. 뭘 하니까? 그쵸?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정보를 살렸으니까. 그쵸?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욕심이 조금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좀 더 내어 봅시다, 오늘은. 일단 근데 가장 1차적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만약에 내가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웠으면 어땠을까? 이걸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때 해볼 수 있는 툴이 바로, 자, 지금 포토샵이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조정 브러쉬 못 찾고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지난번 강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축키 뭐였어요? 단축키 K. K는 이렇게 K를 누르면 조정 브러쉬가 생겼어요. 조정 브러쉬. 근데 자, 요번엔 단축키를 하나 더 배워볼게요. 자, 뭘 할 건가 하면 단축키 G예요. G. 자, G는 뭔가 하면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필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단축키 뭐 눌렀어요? G를 눌렀어요. G. G를 누르니까 역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항목이 나오죠? 자,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은 한 스탑 떨어지는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한번 대어 봅시다. 자, 노출을 그러면 -1로 이렇게 낮추고요. 사실은 대충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세요. 제 마우스가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제 마우스가 여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끌어다닐 거예요. 자, 이렇게 끌어다닐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빨간색 조금 내려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노출을 -1로 낮췄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요. 여기서부터는 -0.9, 0.8, 0.7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밝아지게. 그러니까 제일 어두웠잖아요. -1로 점진적으로 밝아지게. 그래서 티가 덜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ND 그라데이션 필터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미처 작업 못했다. 내가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우고 촬영 못했다고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1의 효과가 너무 좀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출을 이렇게 낮춰주면 효과가 더 들어가죠. 그쵸?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가 좀 파란색 하늘이 있다 보니까 파란색까지 등장하네요.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D 그라데이션 필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라디언트 필터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내리시면 얘가 곧바로 이렇게 내려와요. 흔들흔들 하지 않고. Shift 키 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난 Shift 키 딱 누르고 내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으로 내려오죠.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이렇게 봤더니 내가 아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의 효과를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9, -0.8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포토샵에서 장점은 지금 우리는 노출 필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색온도 필터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라데이션 필터 중에서도 어떤 것도 있어요? 색깔이 있는 것도 있죠. 뭐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색온도 필터를 같이 끼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온도에서 온도를 올려주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젠타를 올리면 마젠타 필터도 이렇게 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사진은 JPG죠. JPG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하실 때는 JPG로 하시는 것보다는 로우 파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JPG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가 가공하는 거고 로우 파일은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해쳐모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보정 관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라데이션 필터 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 이거는 쉬우니까, 그쵸?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네, 이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해보자 그랬죠.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포토샵 2021에서 불러올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출이나 일몰 사진을 촬영하면 이제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왜 밝게 찍지 않고 어둡게 찍었나요? 자, 그라데이션 필터의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면을 좀 밝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라데이션 필터를 되었을 때 되었는데도 만약에 밝게 나온다. 특히 해가 떠서 30분, 4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태양이 생각보다 강렬하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라데이션 필터를 데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늘의 노출을 맞춰서 하늘에 태양이 동그랗게 나오게 그렇게 찍다 보면 지면을 정말 깜깜하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미 태양이 많이 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해가 이제 넘어가려고 꼴깍꼴깍 이제 생명을 다해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는 그나마 그래도 노출이 이 정도는 나와요. 지면이 어둡긴 해도 대략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가 정말 중천에 뜨고 이런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태양을 동그랗게 찍고 싶으면 정말 어둡게 찍으셔야 됩니다. 그때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때 브라켓팅 촬영을 하시면 되죠. 브라켓팅 촬영해서 제가 HDR 병합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만약에 이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내년 뭐 또 강좌에서 편성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좀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자, 자동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 누르면 이 정도는 스마트폰이 보여준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풍경사진 찍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찍으면 아, 내가 보정해서 자동 정도 눌렀을 때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걸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근데 그거 안 해도 대략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DSLR이나 미러리스로 열심히 촬영을 해요. 근데 결과물이 노출차가 큰 경우는 당연히 액정에서 보이는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찍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스케치를 하면 아,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보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찍으시면 되죠. 그쵸? 찍고 나중에 자동만 눌러도 그렇게 스마트폰 이상의 보정이 되죠. 내가 굳이 스마트폰을 찍으려고 DSLR 미러리스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스마트폰으로만 찍고 계시냐고. 그쵸? 우리의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하자고요. 게다가 니콘의 미러리스 DSLR은 DR과 개조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쵸? 아까 이렇게 나온 사진 있죠? 이렇게 나온 사진도 이건 아마 제가 D75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다 살아난다고요. 자동하고 특히 어두운 영역 올려주면 거의 다 살아나요. 그쵸? 이렇게 심지어는 로우 파일이 아니라 JPG인데도 다 살아난다고요. 자,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야? 보정의 첫 번째 순서 전체적인 밝기를 맞춰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실 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내 의도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인 것과 같이 내 눈에 보였던 것과 같이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맞출 거예요. 이 정도로. 자, 이게 기초 단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몰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좀 일몰의 색상이 좀 더 붉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단축키 T 눌러 볼게요. T 누르면 자, 이렇게 HSL로 바로 바뀌었죠.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여기서 채도 선택할 거예요. 채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붉은색 부분에 되는 거예요. 여기 화이트 홀이 살짝 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여기 오렌지빛 여기에 대고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올려 볼게요.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더 붉은 느낌이 나죠. 물론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 이상하죠. 이거는 너무 좀 과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할 거고요. 살짝 분위기만 조금만 더 더해줄 거예요. 한 이 정도로만 할까요? 자, 이 정도로만 할게요. 어쨌든 근데 하기 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분위기가 좋아졌죠. 뭐 아주 큰 차이는 기대 안 하시고요. 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부분 보정이에요. 부분 보정. 자, 어떤 보정을 할 거냐. 일단은 부분 보정에는 우리가 방금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따로따로 보정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닷징과 버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닷징은 뭐죠? 닷징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히는 거고요. 버닝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내가 강조할 부분만 더 디테일을 향상시킬 거예요. 자, 일단은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단축키 K. K는 뭐죠? 조정 브러쉬죠. 자, 여기서 내가 할 작업은,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패드 100, 플로우 50, 밀도 100 확인하시고요. 뭐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조금 수치는 바꿀 수 있지만 밀도는 일단 100을 사용하시고요. 자동 마스크는 일반적인 경우는 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려서 보시면 여기 명료도하고 텍스처가 있죠. 명료도와 텍스처의 차이는 대략 아시죠? 명료도는 굵은 선 위주로 선명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입체감이 살아나고 질감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텍스처는 가는 선 위주로 선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좀 나간 사진이라든지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 즉 해상도를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텍스처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과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부분 보정하실 때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자, 명료도를 100으로 올릴게요. 자, 명료도를 100으로 올린 상태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빛 내린 부분 있죠? 여기 연기도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할 거예요. 자, 브러쉬 크기를 P 옆에 있는 대괄호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크기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자, 작게 한 상태에서 자, 어디 부분? 여기 빛 내린 부분만 요렇게 보이나요? 효과 차이? 보이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효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를 해볼 건가 하면 여기 연기 올라오는 부분 있죠? 연기 올라오는 부분도 이렇게 해볼게요. 확실히 뭔가가 임팩트가 있죠. 전후를 비교하면 노출까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확실히 내가 이걸 하기 전, 즉 브러쉬 작업 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어때요? 생각보다 이게 사실 사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해주시는 작업, 이게 좀 더 고급적인 보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만약에 돌릴게요. 다시 돌리고 나는 그냥 선명한 게 좋다 해서 기본에서 여기서 명료도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와, 사진이 정말 쨍하고 지금 명료도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진이 됐다, 이렇게 만족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너무 전반적으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사진.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 양궁이나 이거 할 때도, 그렇죠? 화살을 쏠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관역을 명중하기가 힘들죠. 보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면 어디가 주제고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정을 하시는 것보다, 전체 명료도를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그냥 평평하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브러쉬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명료도를 올려서 이렇게, 특히 빛 내린 부분, 이렇게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분만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센스 있는 보정 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구름 있죠? 요 구름 정도도 해줘도 돼요. 이렇게 구름 정도만. 큰 차이가 아니지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네. 공용국님, 여고천님도 반갑습니다. 숙주님도 반갑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웨딩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긴 베일을 이쯤에서 날리게 할 거예요. 여기 올려놓고. 근데 그때 조명을 제가 여기서 멀리서 조명을 쳐도 물론 다가가긴 하겠지만 조명이 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조명을 치는 것보다는 닷징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신부가 긴 베일을 날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때 역시 우리 브러쉬 K에서 했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하나 더 더하는 거예요. 노출 플러스 1 정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내가 이렇게 브러쉬 크기 해서 이렇게 닷징을 해주면 여러 번 할수록 효과가 조금씩은 더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왠지 여기 부분에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밝아지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닷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닷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닷징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때 내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다시 노출 여기서 또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밝기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풍님도 반갑습니다. 아시겠죠? 별것도 아닌데 이 작은 차이 큰 차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취소하고 나갈게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오늘은 빠르게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이렇게 찍는 게 원본. 내가 ND 그라데이션 필터 되지 않고 찍었을 때 원본 이렇게 찍으면 그냥 잘 찍은 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출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여기서 또 자동 한번 눌러주고요. 너무 막 하나요? 그래도 자동 해도 괜찮아요. 자동하고 밸런스 잡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 밝은 영역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늘이 여기 좀 이렇게 태양이 더 동그랗게 나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밝은 영역 낮춰주시면 해가 좀 더 동그랗게 바뀔 거예요. 노출 좀 더 낮춰도 해는 조금씩 더 동그랗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동그랗게 찍고 싶으면 화이트 홀이 너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진을 내가 밝게 찍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을 절대 못 살리겠죠. 지금은 JPG인데도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또 어두운 영역이 너무 어두운 것 같죠? 그러면 또 어두운 영역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약간 어두운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리 닷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닷징 어떻게 하죠? K 누르고요. 그리고 노출 1스탑 한 다음에 플러스 1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다리가 길잡이선이 되겠죠. 이렇게 길잡이선을 해서 사실 여기에 좀 더 괜찮은 피사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빨간 금물이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뭐 아주 멋진 그런 피사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길잡이로 가는 거예요. 이 선에 따라서 자 밝힐 거예요. 닷징을 이렇게 대충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갈 때는 조금 작게 가야 되죠. 여기는 이 부분은 작게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정도로만 해줘도, 자, 전후를 볼게요. 전과 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정말 이상하다,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크게 안 들죠. 왜냐하면 부분 보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 보정이 아니라 부분 보정을 하면 좀 과하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지심리학에 보면 우리의 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흐릿한 데서 선명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사진에 비네팅을 주기도 하잖아요. 주변부를 어둡게.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배경을 어둡게 함으로써 내가 전달하는 주제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겠죠. 어디에 주목을 시켜요? 밝은 부분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빛내림이 있죠. 빛내림 있는 부분만 역시 또 뭘 해보면 될까요? 명료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명료도 브러쉬로 K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브러쉬가 또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브러쉬가 만들어진 거예요. K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아래쪽에 명료도 100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빛내림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욕심 생겨요. 어떻게 욕심이 생기냐? 하다 보니까 하늘도 하고 싶고 막, 그래서 칠하다 보면 또 다 칠하게 돼요.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칠하다 보면 다 칠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딱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는 그런 작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여러분들 레이어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나요? 레이어 설명 좀 해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실력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굳이 레이어를 설명 안 드려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레이어. 포토샵을 하면 레이어는 그 기본이죠. 그렇죠? 레이어는 기본입니다.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레이어에 대한 기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합성을 하나 할 거예요. 이건 뭐 합성도 아닌데 가장 간단한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레이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5번 사진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가져온 5번 사진은 뭔가 하면 하늘에 구름이 없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요번에 구름이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구름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지금 구름이 있는 사진에 하늘의 구름을 여기 위에 덮어 씌워 볼게요. 이건 아주 간단한 합성이에요. 자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서 컨트롤 제로 컨트롤 제로. 자 이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구름을 5번 사진 위에 놓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6번 사진 선택해서요. 자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5번에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진을 전체 선택할게요.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죠. 컨트롤 A 맥북은 커맨드 A가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기 너무 쉽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5번 사진을 선택할 거예요. 자, 5번 사진 선택하고요. 컨트롤 V. 그러면 자 보시면 아래쪽에 배경 아까 5번 사진 있고요. 위에 6번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아래 5번 사진 있고 위에 6번 사진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마스크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마스크 작업 어떻게 할 거냐? 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Alt 키 맥북은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스크 있죠? Alt 마스크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검은색 커튼으로 막히면서 위에 있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고 아래 레이어만 보이게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검은색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열죠? 흰색 브러쉬로 열어주면 되겠죠. 자 브러쉬 선택하고요. 전경색 흰색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브러쉬 크기 충분히 크게 한 다음에 여기를 칠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불투명도는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까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위에 있는 레이어에 구름만 이렇게 바로 오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뭐예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레이어를 감추게 되고 흰색으로 칠해지는 부분만 현재 레이어를 드러내게 된다. 이게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은 좀 더 매끄럽게 하려면 사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레디언트 필터, 그레디언트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도 좀 더 쉽게 우리가 바로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합성이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 설명한 거예요.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 레이어 마스크의 이런 원리를 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좀 더 다르게 제가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이 사진을 제가 포토샵 2021에서 불러올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프리셋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 건가 하면 HDR 프리셋을 만들 거예요. 자 HDR 보정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밝은 영역 흰색 계열 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그리고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을 플러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림 같은 사진이 되죠. 너무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쨌든 이것은 활용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요. 좀 더 디테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 명료도도 올려줄게요. 명료도는 입체감을 더한다 그랬죠. 한 50 정도 올려주고요. 텍스처는 가는 선을 선명하게 한다 그랬어요. 잘 보시면 제가 컨트롤 플러스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창문이 약간 화질이 떨어진 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화질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텍스처를 올려주면 화질이 더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보세요. 다시 좀 뿌옇잖아요. 뭔가 선명함이 없는데 텍스처를 올려주면 가는 선들이 살아나면서 화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텍스처는 너무 많이 하면 픽셀이 깨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하면 사전 설정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으로. 자 어떻게 저장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전 설정 있죠? 이거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종이 접힌 모양 사전 설정 생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용자 사진 설정에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룹을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룹 만드는 거 알려드릴까요? 자, 새 그룹 해서 하나 그냥 아무거나 만들게요. EL부터 클래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제목 HDR로 정할 거예요. HDR 하고 확인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여기 보시면 EL부터 클래스에서 HDR이 프리셋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이런 그림 같은 사진이 싫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지 않고요. 일단은 원본으로 돌릴 거예요. 여기 사진의 이미지에 마우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기본 값으로 재설정하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보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동 한번 눌러주고요. 근데 아무래도 흐린 날 촬영했기 때문에 자동을 누르니까 칙칙하게 나오죠. 자, 흐린 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보통 어두운 영역은 좀 많이 올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두운 영역 많이 올려주고요. 하늘이 좀 많이 죽었죠. 하늘을 살릴 때 여기 보시면 안개 현상 제거가 있어요. 자, 안개 현상 제거, 즉 디헤이저죠. 디헤이저를 올려주면 하늘이 좀 많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검정기를 살짝 올려서 분위기는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아까 HDR보다는 그렇게 뭐 많이 심하게 과장되진 않은 그런 이미지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주제를 닷징한다 그랬죠. 여기 지나가는 자전거 정도만 닷징을 하도록 할게요. 자, K 누르고요. 이 부분만 노출 플러스 이 정도 올려가지고 살짝 조명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빛을 한번 쏘아줄게요. 이렇게 쏘아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티나고요. 살짝만 했어요. 그럼 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열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포토샵 본판에서 열리게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뭔가 하면 아까 만들어둔 HDR 프리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그렇죠?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더 복제한 상태에서 필터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갈 거예요. 자, 필터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사전 설정 선택하고요. 아까 만들어둔 HDR을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과하죠? 괜찮아요. 과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브러쉬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Alt 마스크 하면 현재 레이어의 효과가 다 사라지겠죠. 자, Alt 마스크, Alt 마스크 효과가 다 사라졌어요. 자, 효과가 사라졌고요. 이제부터 중요하죠. 브러쉬 선택하고요. 정형색, 흰색 확인했죠. 만약에 검은색인 분들은 여기 꺾인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단축키 X 누르셔도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흰색 확인하고요. 자, 이제 내가 HDR 효과를 줄 부분만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사람, 여기가 좀 중요한 주제였다라고 하면 해주는데 지금 보세요. 너무 세죠? 너무 세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자, 작업 내역에 들어온 거예요. 전 단계로 돌리고 지금 왜 센가 하면 불투명도 우리 아까 성격이 급해서 100으로 했잖아요. 자, 이 작업하실 때는 이제 20에서 3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20 정도 하고요. 살짝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티는 안 나는데 HDR 효과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건축물이 중요했다 그러면 건축물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한 번 칠해줘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칠해줄수록 효과가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전후를 볼게요. 전과 후를 봤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죠. 이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특히 도시 야경 사진 있죠? 그런 걸 촬영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디테일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밝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촬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HDR로 해서 간단하게 입혀주면 너무 과하지 않지만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막 눈이 막 희둥그레지는 그런 보정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보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보정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는 보정이다. 자,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 8번 사진 가지고
자꾸 제가 습관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포토샵 2022 버전으로 넘어가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 2021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원본이에요. 자, 원본인데 원본으로도 충분히 괜찮은데 일단은 열기에서 사진을 일단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원본 가지고 왔습니다. 컨트롤 0 해서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촬영했는데 아직 가을의 느낌이 조금 부족하죠. 자, 그래서 가을의 느낌을 좀 더 살려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필터 카메라 로 필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는데 그쵸? 이제 지금부터는 다 큐가 아니에요. 내가 찍었는데 내가 좀 더 늦게 갔으면 좋았는데 다시 갈 시간 없다. 그때 이제 하는 보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촬영하신 사진들 있잖아요. 좀 뭔가 좀 색이 아쉽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녹색을 좀 더 가을 느낌으로 바꿀게요. 자, 단축키 T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선택하고요. 녹색 부분 되고요. 녹색 부분을 자, 지금 채도가 아니라 색조로 해야 돼. 색조 해서 녹색 부분을 낮춰주면 좀 더 어떻게 돼요? 가을 느낌이 나죠? 이거 지난 강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녹색을 좀 더 가을 느낌으로 살짝 다운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여기 주황빛도 만약에 색조를 좀 낮춰주면 좀 더 붉은 느낌으로 가요. 이렇게. 그렇죠? 색조 낮춰주니까 붉은 느낌으로 가죠. 근데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자, 전후 조금은 더 가을 느낌이 됐죠.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건가 하면 빨간색의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선택 색상 있죠? 선택 색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빨간 계열 선택돼 있죠? 자, 빨간 계열. 자, 빨간 계열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빨간 계열을 보면서 자, 이거 선택 색상은 여러분들이 처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막 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빨간 계열을 강조하려면 뭘 올리고 뭘 내리고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녹청이에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생맹이신 분도 뭐 색약이나 있으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쵸? 어느 쪽이 더 가을 느낌이 나나. 그쵸? 낮추면 되죠. 낮추고요. 마젠타 낮췄다가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자, 플러스로 약간 올라갈 때가 좋은데 마젠타는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색의 기본적인 속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색조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노랑 낮췄다가 올렸다가 노랑도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노랑을 낮추면 여기가 빨간색이 오히려 마젠타 빛이 나서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올려주면 오렌지 빛이 나긴 해요. 근데 크게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녹청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녹청을 마이너스 60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60까지 가고요. 그리고 검정을 올려주면 색은 좀 진해집니다. 검정은 올려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색의 3속성 있죠? 명도를 낮춰줘요. 명도를 낮춰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색은 더 진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색이 탁해질 수 있다. 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강한 느낌 주고 싶으면 살짝 올려주는 거는 괜찮아요. 자, 10 정도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괜찮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디테일과의 싸움이다. 그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간색이 많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여기 있는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바꿀 거예요. 블랙으로. 자, 선택한 다음에 반전 뭐죠? 단축키 컨트롤 I. 자,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브러쉬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브러쉬 선택됐고요. 흰색 확인했죠? 불투명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한 번에 효과 줄게요. 천천히 하는 게 좋긴 한데 100으로 한 번에 줄게요. 원래는 20, 30에서 천천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저는 효과를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디가 또 빨간색이 있나요? 여기 단풍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이죠? 이 단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자, 전후 볼게요. 전과 후. 변화가 좀 느껴지죠? 확실히 빨간색 부분이 더 강조돼서 가을 느낌이 더 나게 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일단은 레이어를 합칠게요.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해서
다 합쳤어요. 자, 합치고요. 다시 컨트롤 J. 자, 컨트롤 J를 다시 했어요. 자,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습니까? 자, 필터, 카메라 로 필터.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뭘 쓰겠어요? 아까 만들어둔 HDR 프리셋을 쓸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데? 그렇죠? 너무 심하죠? 이렇게 사진을 보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 성향의 차이고요. 뭐 이게 좋아 보이는 분들은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명하고 시원하고 뭐 디테일 다 살아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또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실 건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알트 마스크에서 다시 기껏 만든 효과를 다시 돌릴 거예요. 자, 돌린 상태에서 자, 브러쉬 선택했고요. 흰색. 자, 이거는 HDR은 좀 강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30 정도로 할게요. 30 정도로 하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여기 단풍의 붉은 부분 좀 밝아지기도 하죠. 이렇게 밝아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 저는 여기 좀 중요했어요. 자, 여기 좀 강조하고요. 자, 물 폭포 디테일이 이렇게 해주면 좀 강해지긴 한데 지금 뭔가 하면 살짝 어두워지네. 그쵸? 물이 밝으면 좋은데 어두워지면서 디테일은 살아나요. 여기는 또 닷징을 한번 할 생각을 저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은 좀 밝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밝은 게 맞으니까.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컨트롤 E 레이어 합치고요. 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빨리 닷징하고 싶다 그러면 포토샵에서도 닷지 도구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디테일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좀 귀찮더라도 어디에 가서 하느냐, 카메라 로 필터 가서 할 거예요. 컨트롤 J 안 해도 되지만 컨트롤 J 항상 하고요. 필터, 카메라 로 필터.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좀 닷징을 할 거예요. 밝은 부분은 밝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 누르고 K 다시 노출 1 일단 노출 1로 할 거예요. 조절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폭포 부분만 이렇게 밝힌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은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게, 하이트 홀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해서 밝아야 될 부분을 밝히는 거죠. 여기서 어두워야 될 부분은 이미 과하게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울 부분은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버닝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특히 외곽 부분 있죠. 이런 외곽 부분에 흰색 콘크리트나 흰색 배경이 있으면 사진이 집중도가 다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죠? 그쵸? 우리 인지심리학, 우리의 눈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게 돼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흰색 정보가 많으면 시선이 다 달아난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버닝을 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버닝을 여기 이 사진 안 해도 되는데 해볼게요. 자, K 누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출 -1 떨어뜨린 다음에 오히려 만약에 이 부분이 밝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버닝을 하는 거예요. 어둡게. 여기도 주목하고 싶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 부분도 이 부분은 밝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나올게요. 자,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보세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뭔가 강조할 부분이 더 강조됐고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넣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을 작업하실 때 감상자 입장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에이터의 작업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강조하냐? 나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밝게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어둡게 하면서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시키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네, 윤철선 님도 반갑습니다. 자, 원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커요. 근데 지금 원본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원본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데 원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퀄리티 있는 그런 보정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건가 하면 허린 날 촬영한 사진을 보정하는 걸 해볼게요. 이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HDR 지금 방금 하신 거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사진에 다 적용하기에는 좀 과하지만 부분 적용하면 생각보다 괜찮다.
이걸 이제 제가 방금은 풍경사진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지만 풍경사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물사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이 HDR을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눈동자, 그렇죠. 눈동자에 특히 칼라 렌즈 끼고 촬영하는 경우인데 칼라 렌즈가 좀 부각되면 좋은 그런 경우 있죠. 그때 적용해도 좋고요. 의상, 그리고 특히 이제 단추나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면 좋을 때 단추 부분 같은 데도 해주면 정말 효과가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날 촬영한 사진을 보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허리날 사진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동 한번 누르고요. 근데 허리날은 아무래도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색상도 발현이 되지 않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어둡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좀 많이 올려줘도 괜찮아요. 허리날 사진은 어두운 영역을 많이 올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렇게 어두운 영역 올려줬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허리날 사진은 활기채도를 여기 자동에서 주는 것보다 10씩 더해줍니다. 20이니까 30, 채도는 5니까 15 이렇게 10씩 더해줘요. 그럼 거의 맑은 날 촬영한 느낌으로 사진이 나오는데 하늘이 좀 아쉽죠. 자, 하늘을 우리가 뭔가 좀 색을 만들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은 그냥 하늘에 색을 만들고 싶다. 간단한 경우 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역시 그레디언트 도구를 쓰면 되죠. 단축키 G. 자, 단축키 G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G를 누르니까 바로 그레디언트 도구가 됐죠. 네, 원금식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색 온도 필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 온도 필터 일단 마이너스 100으로 할게요. 효과가 좀 강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낮춰줄게요. 색상 너무 강하죠. 자, 근데 지금 포토샵의 필터는 좋은 게 이렇게 수직으로만 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도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피해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0은 당연히 과하니까 여기서 다시 색온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만 살짝 느낌 정도만 내주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아까 하늘 합성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미 하늘이 있다 그러면 하늘 합성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또 포토샵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편집 그리고 하늘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하늘 대체. 왜냐하면 지면은 이미 맑은 날 촬영한 것으로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면은 건드리지 않고 아까 좀 칙칙한 느낌에서 하늘만 합성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지면을 어느 정도 밝힌 상태에서 하늘 합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야 될 게 이 하늘의 밝기가 현재 지면의 밝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약간 좀 어두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명도를 좀 올려주면 좀 밝은 느낌으로 해서 오히려 지면과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흐리게 촬영한 사진을 좀 더 맑은 경우에 촬영한 느낌으로 그리고 하늘 합성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경우. 물론 하늘 합성하면 해결이 되는데 하늘 합성을 나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촬영된 사진. 자, 일단은 포토샵에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잡아주는 기능이 있죠. 자,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 도형에 보시면 여기 오토는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잡아줘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물론 틸팅 렌즈를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진짜 건물과 이 높이의 중간 지점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평을 기준으로만 하면 됩니다. 수직까지 하게 되면 원근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원근감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수평만 잡아주는 정도. 자, 하지 않은 거
수평만 잡아준 정도. 수평만 잡아줘도 꽤 괜찮죠. 그리고 허린 날 촬영한 사진이니까 여기서 기본 들어가서요. 자동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어두운 영역 좀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활기채도 10씩 더해요. 대략 더 할게요. 30, 12 이렇게 하면 역시 맑은 날 촬영한 사진 됐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늘 합성 도구가 포토샵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대로 사진을 낼지 아니면 하늘을 좀 만들지. 자, 그래서 잘라내는 걸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때 잘라내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에 항상 2:3 포맷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1:1 포맷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1 포맷 괜찮죠? 1:1 포맷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1:1 포맷으로 하고요. 그리고 살짝 낮춰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야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엔터 치면 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의 느낌만 살짝 주고 싶다. G 하고요. 그리고 색온도 필터 마이너스 100 해서 살짝 낮춰주면 되는데 이거는 좀 어색하긴 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죠. 어쩔 수 없이 여기 탑 위의 부분을 닫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하늘 합성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사실 흐린 날 내가 원본을 잘 찍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하늘을 많이 안 넣고 찍거나 아니면 흑백으로 찍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굳이 내가 좀 맑은 느낌으로 사진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만 쓰시는 거예요. 하늘 합성도 그때만 쓰시면 되고요. 그쵸?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그쵸?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요거를 좀 없애고 싶다.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싶다. 이런 거 잘 아시죠? 여기 가서 우리가 그때 피부 결점 제거할 때 쓴 거예요. 인물사진 보정에서 스팟 복구 브러쉬 선택하고요. 이 부분만 컨트롤 플러스 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뭐 자동으로 없으시니까 이런 거는 정말 1도 아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자, 오늘 또 준비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사진 찍으시는데 일단은 원본으로 겨울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겨울에 이제 눈이 올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플래시 사용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플래시 강좌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골고루 다 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외장 플래시를 사용해서 터뜨려서 찍으시면 눈이 내릴 때 눈이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요령 중에 하나는 조리개 값은 최대 개방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것보다 최대 개방해야지 눈이 결국은 아웃포커스를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아웃포커스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리개 최대 개방하고 뭐 표준 렌저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표준 렌저 2470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24mm보다는 70mm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송이를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촬영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지금 샘플은 지금 여기서 못 찾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촬영해도 충분히 정말 어떤 분들이 포토샵 보정이에요 라고 물을 정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외장 플래시를 활용해서. 근데 오늘은 그렇게 찍지 못한 경우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좀 더 멋있게, 그쵸?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52번 사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관령 양떼 목장에 찍은 사진이고요. 당연히 이제 파란 하늘을 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파란 하늘인데 가끔 눈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정말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이렇게 하얀색인 것보다는 파란색일 때가 훨씬 눈과 대비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고대를 촬영할 때도 왜 굳이 상고대를 찍고 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 열리기를? 굳이 파란색 하늘에 상고대를 찍고 싶다고 찍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촬영한 사진에 제가 스노우 오버레이를 입히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다들 아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진 너무 쨍하게 나와서 살짝은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색감 보정 살짝 해보도록 할까요? 배웠으니까.
자, 곡선 들어가서요. 곡선을 자, 여기 아래쪽 부분 살짝 올리고요. 여기 위쪽 부분 낮출게요. 오히려 DR을 좁게 하는 거죠. DR을 높이는 게 아니라 DR을 좁게 할 거예요. 오히려 넓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만들어줬고요. 뭐 굳이 내가 색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정해서 색조 좀 올려서 오렌지빛을 살짝 첨가하고요. 레드 계통에 녹색 올려서 녹색을 올려주면 또 오렌지빛에 플러스해서 핑크빛이 살짝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파란 기본은 낮춰줄게요. 그래서 약간은 좀 필름틱한 느낌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 가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포토샵 본판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 거라서 너무 쨍한 사진보다는 약간 그래도 선명도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서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눈 오버레이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자,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스노우 오버레이라고 검색을 해요. 스노우 오버레이로 검색하면 이렇게 오버레이들이 쭉 있어요. 근데 어떤 사진들은 보면 자, 일단은 흰색 배경도 되고요. 지금 이게 투명 레이어. 이거는 투명이에요. 투명이고요. 이거는 검은색이죠. 검은색 바탕화면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검은색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뭐야? 이렇게 있는 거는 다운 해보자. 이게 같이 나오겠죠. 이 영문자 같이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걸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스노우 오버레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가지고요.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오버레이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찾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없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네이버에서 카페에 들어가요. 자, 지금 네이버에서 여기 카페 들어와서 지금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카페긴 한데 포토피플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기 포토피플 나오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거 회원가입 안 해도 아마 될 거예요. 내려오시면 여기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 제가 여기 사진에 눈 내리는 효과 주는 방법. 자, 복습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다시 유튜브로 복습하셔도 되고요. 여기 제가 스노우 오버레이들을 좀 모아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몇 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좀 더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노우 오버레이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 오버레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가져왔어. 자,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하실 게 있어. 자,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진 사이즈 확인하기. 자, 지금 이 오버레이는 되게 커요. 5760 곱하기 아래쪽에 보면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평소에 5760 곱하기 3840 픽셀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되게 큰 오버레이예요. 어떤 오버레이는 크기가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어떤 오버레이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거는 오히려 크고요. 제가 오히려 예제 사진을 좀 작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제 예제 사진은 오히려 크기가 작습니다. 원래 이게 큰 사진인데 제가 오히려 작게 줄였어요. 그 1500 곱하기 지금 10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오히려 오버레이를 좀 줄일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아까 1500으로 줄일 건 아니고 조금은 넉넉하게 줄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크기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오버레이를 가지고 있는지 내 사진의 크기하고 오버레이 크기를 서로 비교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쵸? 그래서 이미지 크기 저는 이거를 아까 1500이 있으니까 한 2000 정도로 할게요. 2000 정도 해서 확인. 자, 그리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아까 우리 하늘 합성할 때 제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했죠? 그렇게 할게요. 자, 이 레이어 컨트롤 A 전체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이 레이어. 그리고 52번 사진에 다시 이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V를 했어요. 화면을 좀 크게 봐야 되겠네요. 컨트롤 제로. 자, 그러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이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스크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블렌딩 모드를 쓰는 거예요. 자, 블렌딩 모드 뭘 쓰면 될까요? 여기 표준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는가 하면 스크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블렌딩 모드의 스크린은 밝은 부분의 정보만 다 밝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검은색이 있었죠? 블랙이었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스크린은 그런 역할을 해요. 밝은 부분의 정보를 살리고 검은색은 사라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자, 일단은 뭐 분위기 되게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너무 뭐 사람의 얼굴마저도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스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트 마스크를 하시는 것보다 아이트 마스크를 하면 지금 아이트 마스크를 하면 눈이 다 사라지잖아요. 눈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트 마스크를 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 마스크만 누르는 거예요. 마스크만 누르고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오히려 브러쉬 선택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검은색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블랙, 그쵸? 전경색이 검은색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우리의 마스크는 흰색이니까 전경색은 검은색. X, 단축키 X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얼굴 부분은 이렇게 빼주는 거죠, 오히려. 근데 또 너무 선명하게 빼면 그것도 또 얼굴 부분만 눈이 없고 다 눈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투명도 30% 정도에서 너무 많이 침범하지 않게 이렇게 살짝만 제거해주면 정말 환상적인 느낌의 눈이 오는 사진을 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E에서 레이 합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어느 정도 설명드렸는데 물론 뭐 기대를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좀 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디테일 있게 보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닷징 버닝, 색상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주는 방법, 그걸 했고요.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하고 디테일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야경 보정하는 것을 방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자, 포토샵 이게 레이어들이 이렇게 뭐 파일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포토샵을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셔도 되는가 하면 여기 이미지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여기서 모두 닫기를 해요. 여기 위에 있는 파일 쪽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모두 닫기 하면 자, 뭐 물을 거예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안 할 거예요. N은 누르고 있으면 돼요. N 누르고 있으면 아니오가 N이잖아요. N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 닫혀요. 그러면 포토샵은 종료되지 않은 채 내가 불러온 이미지들만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포토샵 멈추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질문 좀 잠깐 보고요. 일단은 근데 질문하세요. 광고 한번 보시고 질문하신 거 제가 정리해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야경 보정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고 오실게요.
역시. 자, 김찬무님 아직도 그 흔들리는 갈대 표현으로 지금 고전을 하고 계시네, 그쵸? 그래도 지난번에는 ND400피트가 없으셨는데 이제 ND400. 근데 주간에는 ND400보다는 ND1000이 좀 낫긴 해요. 근데 일단은 흔들리는 갈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속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좋아요. 근데 그래도 10분의 1초 정도 나야 될 거예요. 주간에 10분의 1초 정도 만들려면 ND400 괜찮아요. 근데 일단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무조건 ISO를 100보다 더 낮추세요. 낮출 수 있으면 100보다 더 최대한 낮추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화질의 저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보니까 D850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화질 저하가 별로 없어요. 그게 회절 보정하는 기능이 있죠. 지금 니콘 카메라 최신 기종들은 대부분 회절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원래는 조리개 값을 F20 이상으로 조이고 촬영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촬영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회절 현상 때문에 화질이 더 저하가 됐어. 근데 그걸 또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켜시고요. F 값을 최대한 높이세요. 그러면 ISO가 완전히 낮고 F 값이 최대한 높으니까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하더라도 떨어질 거예요. 자, 그때 자꾸 헷갈리시면 M모드로 하시면 헷갈려요. 오히려 M모드 하지 마시고요. 특히 DSLR은 노출 조정하는 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A모드로 두세요. 조리개 우선 모드 두시고요. 그리고 자, ND400을 끼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ISO 최대한 낮춰요. 100보다 더 낮추고 그리고 F값은 높여요. F22.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주간에도 셔터 스피드가 10분의 1초보다는 느려지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늘에 있는 갈대를 찍으시면 돼요. 햇빛 받는 곳보다 그늘에 있는 곳 찍으시면 100%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배운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의 정말 필살기예요. 이거 그거 알려드린 거고요. 복습해 보시고요. 자, 송창준님 HDR 사전 설정 부분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야경 보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원본 찍으면 이게 잘 찍은 원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더 밝게 찍잖아요. 밝게 찍으면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있죠. 자동차 궤적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아무리 낮춰도 이 부분의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D850으로 이거는 지금은 JPG를 보여드리지만 이건 D850으로 로우 파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 찍은 원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전의 모델을 가지고 계시다. 혹시 여기 니콘 스쿨이지만 다른 기종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기종들은 브라켓팅을 촬영하셔야 돼요. -2, 0, +2. -1, 0, 1보다 -2, 0, 2 이렇게 브라켓팅 촬영해서 HDR 병합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작업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니콘 D850을 믿고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촬영했고요. 근데 JPG도 보정은 돼요. 자, 컨트롤 J 하고요. 필터 카메라 로 필터로 들어올 거예요. 일단은 나의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로 할까? 자, 일단 나의 스마트폰은 자동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그쵸? 뭐 괜찮죠? 그쵸? 이 정도로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기서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기 건물 있죠?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살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살리면 이상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어두운 영역을 살짝만 올려서 조금 더 건물을 살릴게요. 왜냐하면 도시 야경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건물이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살리고요. 하늘을 조금 더 파랗게 해볼까요? 자, 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살짝 올려줄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야경에 보는 파란색이 아니라 우리 주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색조에서 색조를 조금 올려서 약간은 마젠타가 있는 그런 하늘을 매직아웃의 하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궤적의 붉은 부분도 조금 더 강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노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고요. 채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올려줄게요. 그래서 좀 더 진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궤적 부분을 닷징을 할 거예요. 닷징. 자, 닷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닷징 단축키 K 하고 밝기 노출 좀 올린 상태에서 일은 좀 너무 셀 것 같긴 한데 1로 할게요. 어차피 낮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 궤적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밝혀줄게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밝은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거예요. 좀 빠르게 할게요.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한다고요. 여기 궤적 부분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본에 비해서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야경이 됐어.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할 거예요. 그쵸?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우리 아까 만들었던 HDR 사전 설정을 적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뭘 해야 되니까 브러쉬 작업을 해야 되니까 미리 계획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필터 카메라 로 필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카메라 로 필터 들어왔어. 자, 그리고 사전 설정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 뒀던 HDR 그쵸? 너무 과하죠? 근데 뭐 야경 사진은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실 괜찮긴 한데 좀 많이 과해요. 그쵸? 어쨌든 HDR 아까 만들어 둔 프리셋 이거를 확인 눌러서 적용할 거예요. 와, 엄청 과하네. 그쵸?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보정할 거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Alt 마스크. 다시 효과가 다 사라졌죠. 자, 여기서 다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거 브러쉬하기 전에 봤어야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I 하면 볼 수 있죠.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디 살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 다리 부분, 그리고 어디야? 여기 궤적 부분. 여기 도시는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시고요. 살리고 싶지 않으면 안 살려도 돼요. 남산타워도 내가 좀 강조하고 싶으면 뭐 티도 안 나지만 강조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숲도 좀 살리려면 살릴 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보고요. 다시 컨트롤 I 상상을 하고 있어야 돼. 아까 그 장면을. 자, 그러면 우리 살릴 곳 생각하고 있죠.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전경색 브러쉬 했고요. 불투명도 3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20 정도로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궤적 부분 살려주고요. 그쵸? 여기 나무 부분도 나는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살짝 살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너무 안부라서 좀 여기 안부가 너무 묻혀있죠. 검게. 그것보다는 그래도 야경인데 정보가 좀 살아나면 좋으니까 이렇게 좀 미술을 하는 거예요. 좀 살려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배경도 아까 밝히니까 예뻤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살려주면 되겠죠. 자, 지금 좀 과하게 할게요. 내가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남산타워 이 부분도 살려주고요. 이 다리 부분, 이 부분도 살려주고. 근데 하다 보면 욕심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끝.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전과 후를 봤을 때 약간 이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들 몇 명 있으면 묘한 사진이 되는 거야. 이게 뭐지? 그쵸? 어두운 영역만 밝힌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찍을 때 여기가 많이 깜깜했는데 여기만 어떻게 밝지? 이런 종류의 보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급적인 그런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 뭐 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보정을 하나 배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해서 완성하도록 할게요. 자, ISO에서 여러분들이 낮추시면 64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ISO 50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ISO 64에서 끝나는 거예요. ISO 64로. 그래서 64 정도면 한 스탑하고 한 3분의 1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쵸?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낮출 수가 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장노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간에. 그러면 ISO를 최대한 낮추시라는,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도 돼요. 다 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 커버가 되니까 낮춰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그쵸? 2020년이 순삭된 느낌이었거든요. 코로나 생기고 2020년이 순삭된 느낌이었는데 2021년도 이렇게 가버렸어요. 올해는 오프라인 강좌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도 온라인 통해서 그 니콘 스쿨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또 니콘 스쿨은 계속 되겠죠.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은 오프라인 강좌도 진행되기를 그렇게 꼭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닉네임으로만 보신 분들, 물론 뭐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신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도 계신데, 자, 우리가 이렇게 닉네임만 아는 분들도 오프라인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벌써 인사가 빠른데 아직 14일밖에 안 됐는데 2021년 수고하셨고요.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세에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올해 한 해 잘 봐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성국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도 미리 받으세요.